아침부터 고기 굽는 손이 바쁩니다. 오늘도 고기 반찬이 2가지나 준비됐네요. 안석환 씨 집에는 식사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고기가 나옵니다. 석환 씨가 고기 없이 밥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 외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네요. 이렇게 먹은 아침 칼로리가 벌써 1200칼로리를 넘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치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지방량입니다. 지방은 권장량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씹는 감이 좋습니다. 네, 이 아그작 씹히는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야채 같은 경우는 씹을 때 텁텁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엔 늘 고기가 많아요. 이게 삼겹살이고요, 이게 항정살이에요. 요즘 돼지고기 중에서 그나마 항정살이 몸에 좀 덜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항정살을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이것도 항정살이고요,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그러니까 최근에 항정살을 많이 먹죠. 요게 이제 너겟, 치킨볼,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제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주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은 얼마 후 석환 씨가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후식이 들려 있네요. 살이 찌면서 식구들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석환 씨는 음식을 감춰두고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기만큼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엄마랑 음식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잦아가지고 엄마가 외출하고 그러셨을 때 오빠가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 같은 데 숨겨놓으면 엄마한테 걸리니까 옷장 속이나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나서 그 후에 엄마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엄마가 뒤져볼 때 딱 들켜가지고 걸려가지고 또다시 혼나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점심시간 중국 음식을 시킨 석환 씨. 자장면에 탕수육은 기본입니다.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지방량은 모두 40g. 이건 역시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가 넘습니다. 이제 반나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석환 씨가 먹은 총 칼로리는 모두 2,900kcal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10%에 해당하죠. 아침부터 점심까지 먹은 지방량의 경우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석환 씨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고기들을 포기하고 먹기 싫은 야채 같은 거를 억지로 먹으면 과연 내 행복이 진짜 올라갈까? 그런 고민을 몇 번씩 해봐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기를 먹는 이 만족감을, 산업이 발전되면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현대인들의 필수 식량이 됐습니다. 특히 라면은 가장 사랑받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죠. 한국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였던 국수를 단숨에 밀어내고 왕자를 차지한 라면. 라면이 일반 국수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면을 기름에 튀겼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단순히 유통기한만 늘려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느끼한 맛은 라면 맛에 풍미를 더해주죠. 사람들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결을 하나씩 개발해냈지만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50%가 넘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 라면을 좋아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식을 잘 안 하게 되네요. 지방보다는 짠맛, 매운맛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가공 음식으로 재탄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음식이 된 치즈. 그러나 가공식품으로 나온 치즈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치즈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가공식품들은 대체로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일까요? 기존의 치즈를 만드는 과정 중에 제조 공법을 달리하면서 지방 함량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됐고요. 이렇게 지방 함량이 높아지면서 고소한 맛, 달콤한 맛을 많이 띠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의 미각을 또 자극하게 돼서 더욱더 이런 맛을 찾게 되고 중독성을 갖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결국에서는 지방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은 마치 마법처럼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지방 함량이 튀김의 바삭함을 좌우하고 통조림 안의 음식에 탐스런 윤기를 돌게 하죠. 최근 가공식품들도 몸에 해로운 대표적인 지방인 트랜스 지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전체 지방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각적이거나 아니면 또 미각이나 이런 걸 통해 하고 지방 함량을 높이게 되면서 소비자 입맛을 변화시킨 거죠. 훨씬 더 보면 미각을 자극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방은 더욱 효과적으로 가공식품에 들어갔고 결국 인간은 기름진 음식이 진화하는 속도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지방에 길들여 커다란 덩치에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는 이 남자.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박영재라고 합니다. 3사에서 가장 등치가 큰 개그맨이죠. 영재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죠. 오늘도 한가득 쇼핑을 하고 온 모양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모두 초콜릿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네요. 꽤나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은 오늘도 냉장고에 빈 틈을 채웁니다.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뭘요? 아이스크림을? 네. 근데 오늘 좀 적게 산 건데. 오늘 이제 냉장고를 딱 보고 여유 공간 정도 되는 거 보는 곳 이제 양을 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빈칸이 별로 없어갖고 거기에 맞춰 산다고 얼마 못 샀어요. 이쯤 되니 도대체 얼마나 먹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일과를 함께 해보기로 했죠. 오늘 저녁은 라면이군요. 라면 진짜 좋아해요. 엄마들이 되게 아들 오랜만에 오면 막 되게 좋은 음식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는 라면 먹어요. 진짜로. 약간 모자라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먹다 남기면 뿌듯하잖아요. 영재 씨의 못 말리는 라면 사랑. 대단하죠? 한꺼번에 3개나 넣어 끓였는데요. 한순간에 뚝딱 깨끗이 비웁니다. 그로부터 10여 분 후 다시 냉장고로 향하는 영재 씨. 좀 전에 사왔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하나를 꺼내 먹죠.
이렇게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하루 2~3통씩 먹는다는 영재 씨입니다.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큰 아이스크림 이렇게 떠먹는 아이스크림으로 한 3명이서 먹으면 2~3개.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현섭 씨입니다. 웬일인지 다급해 보이는데요. 아, 급한 건 아니고 배가 너무 고파서 피자 주문부터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잠시 후 콜라부터 따라 마시는 현섭 씨. 그의 습관이랍니다. 현섭 씨는 스스로 콜라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밥만 먹으면 이렇게 콜라를 꼭 마셔야 할 것 같고 자기 전에 안 마시면 막 정말 생각날 정도로 심각하게 안 먹게 되면 약간 좀 날카로워지고 좀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게 제가 너무 느껴져서 콜라를 꼭 마셔야지만 그날의 일과가 끝난 것 같고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현섭 씨를 보면 부모님들은 언제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르신들이나 특히 어머니께서는 왜 또 여기서까지 콜라를 마시니?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또 하죠. 아,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라고 약간 뻥을 치죠. 사실은 어제도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는 거여서 사실은 몰래 마시거든요, 제가. 네, 몰래 먹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주무실 때 먹고 치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죠.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군요. 아예 끊을 자신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탄수화물 많이 드시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탄수화물 많이 먹는 편이죠. 저는 라면, 떡볶이, 그다음에 뭐 피자, 그다음에 뭐 볶음밥 종류 같은 거, 라면 같은 것도 이제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리고 또 빵 찾게 되고 피자빵, 그리고 시리얼도 먹거든요. 이제 라면 같은 거 얼큰한 거 먹고 나면 당기 땡기니까 또 단 시리얼을 위에 말아 먹고, 중국집에 전화해서 뭐 짬뽕이나 뭐 이런 것도 먹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루는 그냥 계속 탄수화물의 반복이에요. 탄수화물의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탄수화물이라 그러면은 흔히 그냥 뭐 밀가루 음식, 떡, 빵 이것만 탄수화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밀, 쌀, 보리 같은 전곡류와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는 대표적인 복합 탄수화물 식품이죠. 천연 탄수화물을 가공한 밀가루, 쌀가루, 그 가루로 만든 면, 빵, 떡 등의 식품은 정제 탄수화물이고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당류 또한 탄수화물이랍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좋은 탄수화물이다 생각하시고 형태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안 좋고 완전히 극단에 있는 그런 정말 액체류라든지 뭐 시럽이나 액상과당 같은 것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단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흥선님이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관찰해 볼까요? 아내 혜정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신선한 재료로 담백하게 국을 끓입니다. 회사 일을 마친 흥선님이 퇴근을 했네요. 으아, 아이고. 흥선님이 집에 오자마자 손에 잡은 것은 다름 아닌 과자. 아니,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어?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먹는다고 밥 못 먹는 것도 아니다. 탄수화물을 찾아 냉장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남편을 본 적이 있는가?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찾는 흥선 하이에나.
저 모습 근데 예전에 제 모습하고 되게 겹쳐서 저 지금 완전 깜짝 놀랐네. 탄수화물 찾다가 빈속으로 갈 수 없잖아. 오늘은 너로 정했다.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은 뭔가요? 아, 즉석 식품이군요. 아이고 얘봐 몸을 못 가누잖아 오빠 살이 쪄가지고. 내 모든 실수를 살로 연결하지 말라. 아니 살이 단기간에 많이 쪘으니까 빼라고 그러는 거지. 싱겁나? 국에 마른 밥과 즉석 면이 흥선 씨의 전용 메뉴입니다. 탄수화물을 반찬으로 먹는 느낌이죠. 밥에 곁들여서 그죠? 탄탄이요, 탄탄. 탄탄으로. 입가심으로. 눈 깜짝할 새 식사를 마치더니 또 달콤한 빵을 꺼내 듭니다. 야, 이거 봐라. 마술. 없네. 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배가 불러도 입에서는 단 게 땡겨요. 그러면은 뭐 단 과자 같은 거나 단 빵, 뭐 아이스크림 그런 것이 찾게 되고 입에서 자꾸 땡기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주말입니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일어나서 바로 냉장고. 저러기 쉽지 않은데. 일어나서 막 뭘 먹기가 쉽지 않은데. 오, 역시 탄산이에요. 아침에 마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탄산으로 수분 보충이라. 야, 아침부터 저렇게 단 거를 드시네. 하나 더 마셔야 돼. 아, 근데 이게 냉장고에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먹어요. 야, 진짜 이러기 쉽지 않은데. 음료수를 종류별로 섭렵하더니 달콤한 크림빵까지 해치웁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도 나고 속도 좀 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먹을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려고 먹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려고. 문제가 있네요. It's unkind, it's unkind. 밥은 뭐 먹어? 나 약간 빨간 걸로 하자. 매운 거 먹고 싶어. 그렇다면 일요일은 아빠가 요리사. 매콤달콤한 오늘의 요리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어묵 한가득, 거기에 치즈까지. 와우, 흥선님표 떡볶이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으세요. 맛있겠다 오빠. 손이 큰 흥선님은 요리할 때 한 냄비가 기본이라는데요. 아이고야, 저걸 다 드셨구나. 이거 뭐예요? 다음 선수 등장이요. 바로 냉동 피자. 그리고 볶음면까지. 아하. 쌀인가? 그럼 쌀국수야, 쌀국수. 페어링을 맞춰서. 볶음 쌀국수. 와. 이제 정제 탄수화물에 이제 정제 탄수화물. 콜라까지 들어가시면. 와. 살찌는 맛이야. 야, 심각한데요. 주말에는 이제 만들어도 먹고 그리고 배달로도 먹고. 이렇게 드시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체력 저하도 좀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체중은 불어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짠, 고생했어. 응, 수고해. 앞으로 더 수고해. 한가로운 시간도 잠시. 오후에는 에어컨 설치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오늘도 역시 점심 대신 늦은 오후에 간식으로 때워야 합니다. 이게 점심이에요. 이게 점심. 아휴, 배고픈 데에다 급하게 먹다 보니 메뉴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들어가는데요. 종류도 문제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군요. 뱃살이 계속 늘어나자 김복순 씨의 건강이 가족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 치즈도 이거 살찌는 치즈 이게 제일 많이 씹어. 그래? 알았어. 다른 거 없어. 그냥 외식만 줄이면 돼. 그리고 이제 콜라 먹지 말고. 이게 살 제일 많이 씹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뱃살을 줄이는 생활 습관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디서요? 함창호 씨 집에 친구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바이러스 아니 치카바이러스? 아이고 밥 조금 먹어. 그렇죠. 좋은 자리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술 자기가 술만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 같이 술 먹을 때 뭐 못 느껴요? 안주 없으면 잘 때 술도 안 먹고. 밥을 안 먹잖아 대신에. 밥을 안 먹으면 뭐해? 그래서 안주를 많이 먹잖아. 맥주 먹으면 취해야지. 술을 좋아하는 함창호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술자리를 갔습니다. 술도 뱃살에 좋지 않지만 함께 곁들이는 안주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맛인데? 낙지가 아닌데? 뭐는요? 몰라. 지방간과 중성지방을 늘리는 술과 기름진 안주는 복부 비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몽둥이 하나 있어. 괜찮아. 하지만 치킨 먹을래 치킨? 그러면 피자? 아니요. 치킨? 아니요. 햄버거? 아니요. 뭐 먹을 거야? 고지방 음식과 술을 즐기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가진 함창호 씨에게 어떤 늦은 저녁, 함창호 씨네 식구들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인데요. 돼지 좀 해주세요. 두툼한 삼겹살의 등장에 함창호 씨의 표정이 밝아지네요. 정신없이 일하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함창호 씨에게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첫 끼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걸 한 입에 다. 그렇죠, 삼겹살에 소주가 빠질 수 없죠. 누가 따라주지 않아도 혼자서 쭉쭉 잘 도드리킵니다. 그죠, 보상 심리 같아요. 이 아침에나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못 먹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먹어도 되겠다. 뭐 그런. 입이 짧은 아이들과 아내는 식사를 거의 끝낸 것 같은데 함창호 씨는 아직 멀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먹어야 돼. 아이고. 그 마지막 만찬은 맨날 살 뺀다고 말로만 그러지 언제 진짜 마지막 만찬. 그걸 내가 말을 듣지. 자, 남은 고기에 직접 밥을 볶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이 볶음밥의 하이라이트는 기름이야. 이거는 버리는 기름이지. 아니야, 내가 여기다 받아놓은 거야. 그래서 삼겹살에 술, 돼지기름에 볶음밥. 입에는 달지만 뱃살에는 최악의 조합인데요. 맛있어. 먹어봐. 세상에, 식구들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함창호 씨 혼자 볶음밥 2공기를 싹 비웠습니다.
배불러. 배부르다, 가자. 글쎄, 그전에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극을 좀 받아야 되는데, 뭐, 솔직히 자극 받아도 한 2, 3일?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살 빼라고 처음에는 막 자주 했었어도 지금은 잘 안 하는 게 하도 뭐 그런 거 갖고 또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이제 또 큰 소리 내다 보니. 평소 김복순 씨의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뱃살을 들리는 나쁜 습관을 정확히 알기 위해 검사 전 하루 일과를 관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춥냐? 며칠? 신랑 먹고 간 다음에 먹어요. 나 밥 챙겨주나? 밥맛이 없어. 밥이 먹기 싫으니까 밥맛이 없어갖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집에는 부부 단 둘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새벽 일찍 출근하고 나면 그 이후는 김복순 씨 혼자 지내게 됩니다. TV와 마주 앉아 먹는 아침은 밥과 찌개뿐 별다른 반찬이 없습니다. 거의 제 먹고 싶은 거 하나만 먹게 되더라고요. 하나, 두 가지. 어차피 제가 꺼내도 그 반찬을 다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완전히 가서 우리 다 천덕으로 일어날 거야?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깁니다. 그런데 틈이 날 때마다 믹스 커피를 타는데요. 아하, 뱃살에 주범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5, 6잔까지도 먹고요. 먹으면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죠. 밥 먹고 나서 그거 한 잔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대부분의 낮 시간은 TV 앞에서 보냅니다.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눕게 되고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는 채 간식을 먹게 됩니다. 김복순 씨는 거의 일어나는 일 없이 마루에 누워서